스파틴스가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의 창시자인데 이분은 자기 학파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고유명사로서의 어떤 학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고 사이콜로지나 아니면 대상관계 이론이다, 대인관계 이론이다, 아니면 코우처럼 셀프 사이콜로지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독자성이 드러날 만한 독자적인 학파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스파틴스는 자기 이론은 프로이드 이론의 익스텐션으로 보았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발달시키려고 했으나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아니 임상 경험이나 여러 여건 때문에 본인이 가진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발달시키지 못했던 지점에서 그 이론을 확장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을 자기는 연장시키고 있다고 봐서 자기를 독특한 학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 처음에. 그래서 따로 이름을 싣지 않고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란 말은 모던이란 말은 보통 명사죠. 누구나가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어떤 말 요즘 얘기하는 비슷하죠. 컨템퍼러리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컨템퍼러리 사이코애널리스트라고 자기를 주장해내는 사람이 여러 역사적인 연원 각각 다른 스쿨에서 나온 여러 사람들이 I'm a contemporary psychoanalyst라고 할 때 그 말을 이걸 고유명사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특정한 그룹만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다면 이건 보통명사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라는 말도 여러분들 문헌을 보면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가 스파틴스가 창안한 이 요즘은 완전히 독립된 하나 학파 스쿨의 명칭이라고 이해하기보다 발달된 과거의 것이 클래시컬 과거의 정신분석이 아니고 현재 업투데이트한 그런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현대라는 것은 컨템퍼리나 모던이나 같은 의미로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파틴스는 자기 학파를 따로 규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요. 이분은 메디컬 닥터로 출발해서 정신분석가 훈련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이분은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그 정신분석을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있었고 뉴욕에 와서 실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해 가면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당시에 임상 케이스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지고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슈퍼바이저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프로이드 이론에 따라서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임상을 졸업을 위한 케이스로 인정할 수 없었던 딜레마가 있죠. 이 기록이 명확하진 않지만 충분한 학점을 다 따고 그리고 자기 분석도 충분히 받으시고 그리고 임상 케이스도 하고 슈퍼비전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에도 명확하진 않은데 서로 합의 이혼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뉴욕 사이코애널리틱 인스티튜트라고 어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정신분석 학교예요. 거기에서 결국은 졸업하지 못하고 그 학교하고 2년이 끝난 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정신분석가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분 책에 사이코애널리스트라고 자기가 써놓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제자들이 정신분석 학교를 여기저기 만들면서 이분을 보통 아너러리 프레지던트로 자기가 프레지던트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너러리 프레지던트로 하고 이러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글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글을 썼어요. 이분은 특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자개적 전이에 대한 아티클 속에서도 본인의 얘기를 하기 전에 프로이드 이후에 자기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접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던 수없이 많은 정신분석가나 정신분석 학자들, 그분들의 얘기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다 인용해요. 인용하면서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래서 본인 이전에 있었던 훌륭한 정신분석가들을 얘기를 쭉 하면서 어느 글에 보면 이렇게 써요. 본인이 모던 사이코 애널리스트지만 어떠면 이미 자기 이전에 모던 사이코 애널리스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기법을 가지고 치료했던 분들은 거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그룹의 선조격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들, 이미 정신분석적 모던 사이코 애널리틱한 그런 깨침을 가지고 환자를 봤던 분으로 이분들은 다 그걸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현대 정신분석의 이론을 세웠다가 아니고, 이분은 많은 훌륭한 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내가 이걸 전부 모아서 결론을 내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인사이트에 왔다 하는 자기의 이론의 형성 과정을 아주 낱낱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분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분은 저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정신분석가들 중에 이와는 대치되게 많은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들을 생략한 채 남들이 보면 이게 본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이론들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들도 있고 정신분석 학계 내에. 그런데 스파르타니스는 그 지점에서 다른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학자적인 태도, 학문적인 태도를 가졌는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